조선은 세계 1등이고 그러면 오히려 조선 쪽에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나. LNG 관련된 부분이 하반기에 좀 벌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싸게 판 배가 아직 실적에 반영이 거의 많이 못 됐다. 근데 구리를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좀 올랐지만 네. 키워드는 그거예요. 공급 부족이 핵심이에요. 몰리브덴이 구리랑 이게 연동이 돼요. 요즘 제일 핫한 업종 원자. 여기에도 다 소재로 들어가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좀 더 연장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왔던 부분들이죠. 방산 잘하는 국가 쪽에 좀 도움을 청하겠죠. 코리아 원자는 이제 대기하면서 잠깐 밸류체인 누가 가장 좋을까라고 하게 되면 한국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목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계속 먹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장기적으로 업황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약간의 뭐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수주 절벽 얘기하는데 수주 절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수주 달성률을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60%가 이미 넘었고요. 6월달 기준입니다. HD 현대사모가 70%가 넘었고 HD 현대미포가 50%. 그러니까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27%밖에 안 되고요. 하나오션이 35%니까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도 지금 대규모 수주가 지금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FLNG 코랄 프로젝트가 지금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미국발 LNG 프로젝트가 이제 최종 투자 승인 결정 난 것만 해도 8개가 넘거든요. 그 LNG 관련된 그 운반선을 HD 현대중공업이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오션에서 나눠 가져갈 수밖에 없고 5개사 합산 47%면 이거 굉장히 전 나쁘지 않은 그렇죠. 예. 상황이라 보고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이 그러니까 분기에 거의 9천억 나온다는 거는 곱하기 4만 해도 3조 영업이익 사이즈거든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사이즈를 보고요.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갱신하는데 그거를 뭐 수주 절벽이라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는 오히려 컨테이너선이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그 중국한테 다 뺏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했는데 컨테이너선 쪽에서도 상당 부분 단납기 그러니까 숏슬롯을 지금 상당히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쪽도. 그리고 LNG 관련된 부분이 수주 절벽이 단기간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반기에 좀 벌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업은 계속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가격에 대한 믹스 개선 효과가 진짜 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요. 가격이 그러니까 믹스 효과가 뭐냐면 비싸게 판 배가 아직 실적에 반영이 거의 많이 못 됐다. 20%도 못 됐다. 그 우상향 거의 정점에 있는 물량들 23년도 수주 물량이 드디어 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도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라고 하는 FPSO를 그래도 각각 한 2기 정도씩은 수주를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받지 않을까. 지금 LNG 같은 경우는 약 28년도 거 이후 거를 물량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28년도 거까지도 끝났다고 들어서 28년도 이후를 지금 조선사들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니까 향후 지금 25년이니까 6, 7, 8, 3년치 건을 일단은 확보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LNG 건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까 커먼웰스만 말씀드렸는데 뭐 레이크 찰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 아르투어도 있고요. 루이지애나 그리고 아르헨티나 LNG 최종 투자 결정하는 거를 사실 카타르가 저가 물량인데 그래서 아까 삼성중공업 말씀드릴 때 하나 빠진 게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물량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마진율이 좀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카타르 물량 빼면 이 방금 미국의 대표적인 최종 투자 결정 단계에 이른 LNG 물량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온다고 하면 톤수로는 4,430만 톤, LNG 배 선으로 필요한 거는 한 60척 이상의 추가 발주가 예상되고 있다. 엄청난 양이고요. 지금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각각의 말씀하신 선종별 그거는 다르지만 전반적인 수혜다. 오히려 한국조선해양을 보자. 한국조선해양이 오히려 상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중간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얘네도 또 HD 현대사모를 뭐 만에 하나 그 상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건지 상장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가장 고수익성이기 때문에 HD 현대사모 가치를 온전히 한 주에 반영을 해야 된다.
HD 현대의 과거 배당 의존도의 58%, 60% 가까이 차지하던 게 HD 현대 오일뱅크였는데 HD 현대 오일뱅크가 유가도 안 좋고 실적도 나쁘고 박살나면서 지금 HD 현대 그룹의 조선사들, HD 현대삼호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을 가진 HD 한국조선해양의 HD 현대에 대한 배당 의존도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HD 현대의 배당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HD 현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HD 한국조선해양의 가치를 키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HD 현대가 생각보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율을 35%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게 갖고 있어가지고 HD 현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을 필수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재미난 건 최근에 KCC가 HD 한국조선해양 지분 우리가 3.91% 들고 있다. 그래서 HD 현대는 급격하게라도 KCC의 3.91%의 한조 지분을 가져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얘기는 이 조선업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하락 리스크는 조선업종 그냥 전체 주가 하락하는 게 유일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큰 리스크 요인을 발견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구조적으로 HD 현대가 실적을 좋게 하고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는 HD 현대가 갖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율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3호 중공업 가장 지금 이익이 잘 나고 있는 HD 현대3호 중공업의 가치는 계속 HD 한국조선해양에 온전히 반영될 거다. 그렇게 보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HD 현대 미포, HD 현대 중공업 이 상장사들의 60% 할인해가지고 최대한 밸류에이션을 깎아봤습니다. 최대한 지분 60% 이상 할인했는데 지분 가치가 총 13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HD 한조의 시총이 25조니까 12조가 HD 현대 3호 중공업으로 보거든요. 그럼 너무 싸다. HD 현대 3호 중공업의 PR이 20배가 아니라 뭐 15배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구리를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좀 올랐지만 구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제가 계속 저번 이제 방송에서 했던 얘기의 키워드는 그거예요. 공급 부족이 핵심이에요. 구리도 공급 부족이 핵심. 물론 관세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가 구리 수급 전망을 했는데 현재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2035년까지 구리 공급이 무려 30% 부족할 거다. 근데 문제는 여기다 관세 때리죠. 가격은 오르겠죠. 거기다 구리 공급은 더 주는 게 칠레 이런 광산이 구조적으로 구리 광산 지금 이게 생산 능력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게 거의 비도 많이 오고 기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거를 재가동하기도 되게 쉽지 않고 그래서 공급은 계속 주는데 수요는 계속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리는 결국엔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자산인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아예 관세까지 때려버리니까 더 이제 위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앞으로 아무리 트럼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전기차 시대가 안 오겠습니까? 올 거고 전기차, 해상풍력, 원전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 들어가는 데도 없지만 저는 핵심은 그거예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 거기에 구리도 들어가요. 구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구리가 좀 상당히 유망하기 때문에 구리를 그냥 이제 또 올라서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저는 한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구리를 그런 이제 구조적 공급 부족, 구조적 수요 증가 측면에서 한번 계속 우리가 좀 구조적인 흐름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품이고 관련된 기업들도 거기서 우리가 좀 계속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사실은 어떤 기업이냐 세아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세아그룹 있잖아요. 세아제강은 아시죠? 그 밑에 있는 이제 지주사인데 그 회사 이제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거의 몰리브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지? 저도 이제 처음에 생소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를 해와봤는데 몰리브덴이 왜 구리랑 이게 연동이 돼요. 왜냐하면 구리 광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몰리브덴 전체 생산의 60% 있죠. 그게 구리 부산물이에요. 구리 캐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리가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몰리브덴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생산이 늘기 어렵겠죠.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이게 고온에서 이제 이게 어쨌든 이게 경도 내식성 내열성이 좋다 보니까 합금이에요, 합금. 그래서 이 몰리브덴 합금을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강철 같은데 제트 엔진 있죠.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업종 원자. 여기에도 다 소재로 들어가요. 주력 소재는 아니더라도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아까 제가 구리가 공급이 부족하면 몰리브덴도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걸 만드는 나라는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 5개가 90%입니다. 중국, 미국, 페루, 칠레, 멕시코. 근데 이 중에 40%가 중국이 차지해요. 여기 그러니까 이 공통 키워드는 뭐냐면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한 이런 광물들 있죠. 이거는 누구든 대체제를 찾고 싶어요. 특히 미국은 더 심하죠. 그렇죠. 뭐 히토리오 문제도 몰리브덴을 중국이 40% 갖고 있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이거 불편하거든요. 미국은 특히 전투기 최강국이잖아요. 히토리오 그거 이번에 수출 금지한 것도 거기 전투기 F-35 만드는데 들어가는 광물인데 그거 금지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미국이 좀 약간 좁혀 들어갔죠. 예. 근데 어쨌든 몰리브덴도 이런 이제 전투기라든가 이런 비행기 같은 데 들어가는 엔진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급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국 이제 몰리브덴도 같은 논리로 좀 가지 않겠냐. 그래서 몰리브덴도 구조적으로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이제 광물로 보고 있고 결국 구리에서만 우리가 끝낼 필요는 없고요. 요걸 안다면 몰리브덴까지 연결하면 좋겠고 몰리브덴도 결국엔 합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기업이 세아홀딩스거든요. 세아홀딩스의 자회사 중에 세아 M&S 그 회사가 하고 있어요. 이제 국내에서는 대표 기업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구리랑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런 기업들도 발굴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몰리브덴 되게 생소하시겠지만 이런 좀 투자 아이디어들도 한번 이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조선부터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입장에서는 또 조선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상반기에 수주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 막 되고 있다 보니까 물동량 줄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손주들이 좀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수주가 많이 줄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돈 드는 거라고 봤던 게 LNG였습니다. LNG가 상반기에 나와도 그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왔다라고 하고 LNG선 가격 빠지고 또 LNG 가격 같은 경우도 좀 하향되다 보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한때 상반기에 올랐던 종목들이 주르륵 밀렸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예 안 나올 것이냐? 근데 미국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관세 전쟁을 하면서 비관세 쪽으로 압박을 넣을 게 우리 거 사가라. 우리 LNG 사가라. 지금까지 중동 거 뭐 호주 거 이런 거 사왔는데 다 됐고 관세 먹기 싫으면 우리 거 사가라. 이런 쪽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쪽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게 그럼 하반기에 되면 이게 또 그림자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LNG선의 발주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벌써 기미만 보이는 주가는 턴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도 있겠고 게다가 또 지금은 한 2년 전에 받았던 고가 수주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적어도 박스권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악재성 흐름들을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돌아갈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조선도 그렇지만 방산도 그렇고 기계 산업들입니다. 기계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수주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기계 산업 하게 되면 고퍼에 샀다가 저퍼에 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안 나오는 불황기에 샀다가 실적 나오기 시작하는 호황기 때는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팔고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그 수주를 받는 게 더 연장이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좀 더 연장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왔던 부분들이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럼 방산도 이제 여기서 수주받았던 거 끝이고 우리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 폴란드 2차 수출했으니까 그거 끝이고 그냥 뚝 끝 이렇게 해서 수주가 없을까요? 이제 여기서가 핵심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랑 전쟁 그만해라고 하는데도 50일을 열어줬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만큼 전쟁 끝내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봐야겠죠. 당장 이거 위협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산 잘하는 국가 쪽에 좀 도움을 청하겠죠. 그런 쪽에 몇몇 국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싫어요 이제는요. 네, 비싸고 막 또 거기 거들먹거리고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유럽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뭐 좀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크게 한 방 맞고 미국 쪽으로 완전 붙는 바람에 자위대 명명만 남아있고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리아 아직까지 북한하고 딱 대치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쪽이
나토 쪽하고 호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호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쪽에 그 무기 체제를 그대로 갖다가 같이 연동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북한은 또 무기가 러시아 무기 체제를 또 그대로 갖다 오는 쪽이다 보니까 러시아랑 대립한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딱 맞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은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그 현지화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수주 가능성은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같은 전차를 판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에 납품하는 단가와 그렇죠. 네, 수출하는 단가가 다르겠죠. 3배 차이가 납니다. 네. 3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 회사의 수익성이 확 커졌죠. 현대 로템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요즘 수주가 차차 되다 보니까 ROE가 30%가 되는 회사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런 거는 또 좀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반기를 본다 그러면 한국 항공우주가 그나마 2분기는 실적이 별로일 것 같아요. 근데 항공우주 얘기 많이 나오대요. 네. 네, 자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에서 딱 안 되겠어. 지금 하다 보니까 가서 이것도 주고 막 그냥 중국 사람이 그 명품 매장 가서 이렇게 싹쓸이하는 것처럼 한국 제품들 한국 방산에 대해서 쫙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또 경공급까지 들어가죠. 아마 변화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한국항공우주 잘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자력 지금부터 해서 다 글로벌 이제부터 다 너도 짓고 나도 짓고 막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주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당장의 실적은 말씀드렸던 터빈 쪽으로 나올 거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원전은 이제 대기하면서 잠깐 밸류체인 누가 가장 좋을까라고 하게 되면 한국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보게 되면 일본 안 되고 프랑스한테 주겠느냐 프랑스도 싫고 그러면 또 동맹 쪽에서 그래도 제조업 잘하는 나라 에이 한국이네 이렇게 가는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맞춰진 거죠. 그래서 아마 실적 시즌에는 슬로우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그런 쪽에서 혹시나 막 주춤거린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 어차피 지금 주식이 장기 성장을 끌어오는 측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 흔들리면 관심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손이 잘 안 나가요. 많이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두산에너빌리티 2만 원, 3만 원대 매매하다가 지금 6만 5천 원에 눌림목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계속 먹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그게 이제 그걸 다듬는 데까지 지금 지리산에서 20년 폭포수를 맞아가면서 예, 그렇습니다. 네.